안녕하세요. 엔지니어스 초이스입니다. 본 채널은 개인 학습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보티즈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와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공시는 주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발행합니다. 이제 로보티즈의 공시를 보면 2020년도 대비 21년도 매출액은 16.3% 증가하였는데 영업이익이 47.2%, 세종계속 사업이익은 80.3%나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9억가량 상승해서 약 7억 6천만 원 정도의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재무 현황을 보면 자산 총계가 20년도 약 730억에서 21년도 약 800억으로 70억가량 증가하였고, 부채 총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 총계는 약 630억에서 700억 정도로 70억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을 보면 액추에이터 수출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이제 매출 증가, 외환차익 및 이연법인세 자산의 증가 등으로 인한 손익구조 변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그래프를 보면 매출액이 20년 크게 이제 감소하였으나 21년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이제 20년도에 마이너스 18억 적자로 돌아섰고, 현재까지도 적자 상태입니다. 세전계속 사업 이익도 20년부터 현재까지 적자 상태인데 당기순이익은 21년도에 8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재무 현황을 보면 자산 총계, 자본 총계는 19년도에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채 총계의 변화가 놀라운데 16년 115억이었던 부채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어서 21년에는 99억이 됐습니다. 이번 매출액 30% 변동 공시에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를 반영한 부채 비율은 14.1%입니다. 부채 비율이 매우 낮으며 재무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 플랫폼 구상을 위해서는 꾸준하게 유동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재무 안정성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일반적으로 이제 100% 이하를 이상적인 수치로 봅니다. 로보티즈는 18년부터 지금까지 부채 비율이 20%를 넘긴 적이 없는 매우 우수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은 일반적으로 표준 비율을 이제 5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매년 80%, 90%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동 비율도 일반적으로 이제 200% 이상이면 양호한 것을 평가를 하는데 21년도 3분기 유동 비율이 2431% 정도를 기록하며 이제 우량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장 당시 공모자금을 통해 현금 보유고를 늘리고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 건전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매출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문은 이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액추에이터 및 그 응용 제품과 자율주행 로봇으로 구분됩니다. 액추에이터 부분은 이제 18년도, 19년도에 24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였는데 이후 20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21년도는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4분기까지의 실적을 합하게 된다면은 이제 20년도 전체 매출액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부분은 19년도부터 실적이 잡히기 시작하였는데 20년도에 큰 폭으로 성장했었고 21년도 전체 실적은 이제 20년도보다는 상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발표될 21년도 사업보고서를 확인해야 사업 부분별 실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판매 경로를 보면은 이제 직판과 도매로 나뉘는데 직판은 이제 로보티즈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경우이고 도매는 이제 국내외 협력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입니다. 표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직판보다
이제 협력점을 통한 도매 매출이 월등히 높습니다. 21년도 3분기까지의 전체 이제 매출액 합계는 164억 원이나 이번 공시 내용을 반영한 이제 21년도 전체 매출은 223억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 분석을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액추에이터는 17년부터 성장하다가 20년도에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은 19년부터 매출액이 소폭 잡히기 시작하였는데 20년도에 크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전체 매출액도 19년도까지 증가하다가 20년도에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 상으로는 21년도 이제 3분기까지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21년도 전체 매출액 223억을 대입을 하면은 전체 매출액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장 모멘텀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로봇 시장의 성장입니다. 서비스 로봇이란 공장 같은 제조 현장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하고는 달리 인공지능 등의 IT 기술을 접목해 의료, 가사 지원, 물류, 서빙, 안내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킨을 튀겨주는 로봇이라던가 영화관의 이제 안내 로봇, 쌀국수를 삶아주는 로봇, 그다음에 식당의 서빙 로봇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로봇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은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은 2019년도 6,358억 원에서 연평균 23.5%의 성장률로 증가해서 이제 25년도에는 2조 2,500억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세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켓샌드 마켓에 의하면은 2019년도 238억 달러에서 연평균 23.3% 성장해서 25년도에는 83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공개하며 25년까지 배달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22년 10월 발표를 앞둔 로봇 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입정령에서는 더욱 완화된 규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자율주행 로봇 실증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이제 향후 상용화를 위해서 공원 통행, 이제 보도 통행 등을 법제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기업의 로봇 산업 진출로 서비스 로봇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는 미래 산업으로 전장, 인공지능, 로봇을 선택하였습니다. 특히 LG전자는 일찍이 가정용 로봇을 공개하였었고 지금까지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워오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이제 산업용 로봇 업체 로보스타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19년도에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로봇 사업센터를 신설했으며 이제 20년도에는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본부로 이 기존 부서를 이관해서 본격적인 수익 창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을 확인하겠습니다. 20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여서 퍼 값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도 자료는 아직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어서 이번 공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계산하였습니다. EPS를 구하기 위해서 당기순이익 7억 6천만 원을 전체 상장 주식수로 나눠서 63.96원이라는 EPS 값을 구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재 주가 26,900원을 EPS 값으로 나눠서 420배라는 이제 퍼 값을 구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 말부터 로봇 관련주가 급등해서 현재까지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순이익이 아직까지는 매우 낮은 상태이다 보니 퍼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분간 더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로봇 산업은 코로나와 인건비 상승, 효율성 측면으로 인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1층 상가는 인건비와 임대료로 인해 무인 점포로 대체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이미 로봇은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리라 예측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